네, 안녕하세요. 이차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6월 5일에는 이차전지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았죠. 그 원인으로 보았을 때는 뭐 GM이라든지 GM 5월 미국 판매량이 지금 미국에서 저희가 지금 이차전지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미국인데 뭐 테슬라 이런 애들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신장률을 기록해줬지만 GM이 굉장히 큰 신장률을 기록을 해줬죠. 포드도 신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아무래도 GM 쪽에 그 메인 포커싱이 되는 게 이퀴녹스라든지 이런 신규 차량들도 굉장히 많고 장기적인 비전 같은 장기적인 전략 같은 것도 GM이 더 목표량을 크게 잡고 있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시장은 GM이 주도적으로 GM 밸류체인이 좀 더 좋고 거기에다가 가격적인 매력들이 있는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 단기적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는 얘기가 단기적으로 급락했던 LG엔솔 뭐 이런 애들이 오늘 또 크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사실 뭐 오늘 이야기를 좀 단기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장기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에서 특히 근데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도 관련이 있고 전반적인 우리 2차전지에 워낙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블로그에도 있지만 좀 더 제 의견들을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현대차의 주가가 굉장히 3년 내 최고가를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토요타가 최고 영업이익률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하이브리드가 다시 강세를 하고 있음에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폭스바겐 그룹을 처음으로 제치고 현대차가 2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하면 하이브리드도 잘하고 있고 현대차는 또 심지어 토요타가 못하고 있는 전기차까지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팔리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막 미국에서도 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차도 뭐 60%씩 신장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아이오닉 5 저희 SUV가 아이오닉 6보다는 아이오닉 5가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이 안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SK 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SK 온 배터리고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대부분 양극재 현대차는 지금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벤더가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엠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포드하고 물론 삼성 SDI 쪽하고도 이렇게 가고 있지만 에코프로 EM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뭐 스텔란티스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뭐 현대차에도 협작 공장에서도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SK 온 쪽에 좀 더 그 규모가 훨씬 더 크게 돼 있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미래 캐파 같은 경우도 좀 더 뒤로 미뤄져 있고요. 그래서 SK온이 굉장히 중요한데 SK온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포드 쪽이 지금 약간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달 5월 신장률 같은 경우도 60% 정도 신장을 해줬지만 약간 좀 못 믿었죠. 물론 또 거기에 60% 신장을 했다는 거는 또 제로 프로모션 테슬라에서 진행해서 효과를 봤었던 이제 금리가 어려운 오토 금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0% 프로모션을 오토 금리로 적용을 해서 싸게 하는 이런 프로모션을 적용해서 포드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효과를 봤지만 포드도 마찬가지로 신장을 많이 했습니다. 60%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도 훨씬 더 현대기아차가 지금 5월에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드지만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거기서도 60% 정도 신장을 해줬습니다. 현대기아차도. 그래서 뭐 포드야 이번 달에 뭐 반짝 잘해줬지만 좀 약간 못 믿어온 상황에서 지금 현대차는 굉장히 중요한 OEM이 됐습니다. 지금 SK온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죠. SK온 일단 완전히 여기다 포드에다 다 올인해놨는데 얘네들이 포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뭐 돈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더욱더 현대차가 중요해졌습니다. 삼성 SDI는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뭐 그래도 거래처가 있긴 있으니까요. 뭐 BMW라든지 다. 그래서 요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 달에도 점유율이 10% 정도 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현대차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셀 회사에서 가장 공급을 할까 많이 뭐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당연히 21년 코나 화재 전에는 LG가 가장 도맡아서 했습니다. 거의 완전히 뭐 LG가 하다가 그다음에 뭐 소송 때문에 힘들게 하다가 뭐 나름 합의를 그래도 뭐 2조 정도인가요? 막 엄청나게
1조였나요? 1조 2천억이었나? 그래서 LG전자랑 배분을 해갖고 이렇게 다 줬습니다. 뭐 얘네들은 뭐 장기적으로 현대차라는 이 거래선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갑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SK온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가 요즘에는 삼성 SDI에도 기회를 주고 LG 엔솔에다가도 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진이 됐었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 합작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신차가 나왔죠. 이제 이퀴녹스가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EV3 여기에는 이런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이 각광을 받고 있죠. 주도적으로 걔네들이 전량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도 요즘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EV3가 뭐 3천만 원대 정도의 가격을 책정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팔리면 이런 애들이 밸류체인들이 좀 더 유리할 포스코 퓨처엠이 유리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뭐 어쨌든 그거는 각설하고 뭐 삼성 SDI도 한다고. 현대차는 사실 당연히 우리나라 이 3사를 지금은 완벽하게 다 배분을 시켜놨어요. 지금 뭐 어디 나라는 삼성 SDI, 유럽은 삼성 SDI, 또 뭐 인도네시아는 LG 엔솔, 또 미국은 SK온에다가 더 대부분 맡겼다가 지금 LG한테 하고도 하기 맡겨놨고 합작을 했죠. 이제 발표를 했죠. 작년 말인가요? 똑같은 규모로 LG, SK온하고 뭐도 합작을 하고 LG랑도 합작 회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완전히 뭐 2년 전에는 야 배터리를 너무나 사실 늦게 대응해서 막 욕도 많이 먹었었죠. 어떤 분이 또 욕도 많이 하셨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위치가 바뀌어서 가배 행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이나 뭐 얘네들이 양극재 회사도 직접 정할 정도로 주도권을 이런 셀 회사 몇 년 전에는 막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로는 이 배터리 회사한테 우리한테 공급해달라고 했을 때 이미 워낙 해외에서 많은 주문들이 막 맨날 그때는 JV가 맨날 맨날 나왔죠. 뭐 하나 뭐 이번에 뭐 어디랑 하고 뭐 이번에 도요타랑 하고 뭐 포드랑 하고 GM이랑 세 개씩 하고 포드랑 세 개씩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좀 이제 위치가 바뀌어서 이제 현대차가 결국 다시 주도권을 빌려왔습니다. 심지어 SK온한테 현대차가 돈 2조인가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밀어갈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완전히 이 새로운 형태 나와서 거의 종속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SK온 입장에서 에코프로빔 입장에서 현대차는 굉장히 돈적으로도 투자금으로도 중요하고 이런 미국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 잘 나가서 더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것 같아서 더 중요한 완전히 뭐 테슬라급은 아니지만 또 테슬라는 우리나라가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CATL도 있고 뭐 비아디도 있고 파나소닉이 거의 지배할 정도로 미국은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현대차는 완전히 우리나라가 대부분 물론 중국 물량이라든지 일부 CATL 거를 뭐 정치적이나 어쩔 수 없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대차가 너무나 우리 회사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점유율을 현대차를 우리나라 3사가 다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 CATL의 LFP 배터리를 빼고요. 그래서 LG엔솔하고 SK온 여기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LG엔솔에는 아이오닉 6, 그 다음에 SK온에선 제일 잘 나가는 아이오닉 5 하고 있고 코나 EV는 LG엔솔에서 뭐 하고 불난 거였죠 옛날에. 그리고 LG엔솔에서 EV3 인도네시아 것도 하고 니로 EV도 하고요.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네시스 GV80 EV를 LG엔솔에서 맞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를. 근데 또 SK온에서는 GV70하고 GV90 이런 세단 쪽을 또 맞습니다. 물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SK온 쪽에서 하고 있어요.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9 이제 나올 그다음에 기아 EV6, EV9, EV9도 미국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1억 이상 됐었는데 저는 이거 누가 사나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완전히 망했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력 제품들은 다 SK온에서 하고 있고 LG 엔솔에서 GV80 EV는 이제 LG 엔솔에서 좀
하고 있다. 아이오닉 6 차세대 쪽은 대부분 SK온 쪽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현대차 첫 대형 SUV에 SK온 쪽에서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거는 뭐 한번 나중에 블로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현대차 배터리 비중은 SK온하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순이다. 최고 전략 기종들은 SK온의 에코프로 BM의 구반반 배터리를 써서 SK온에서 주력으로 납품하다. 그러면 양극재 회사는 어디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에코프로 BM이 주력으로 하고 있다. 주력으로는 아이오닉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디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다 구반반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다. 그리고 뭐 일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력차들은 다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것들은 다 얘네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NCA, 삼성 SDI 향으로 나가는 것도 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EM 이런 달 거예요. 그래서 포드 때문에 힘들지만 현대차가 중요하다. 그러면 뭐 제가 좋아하는 LNF는 당연히 고프로 BM도 좋아하지만 LNF는 서브 밴더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5년까지는 사실 미드니켈 양극재 중심이고 폭스바겐이나 하는 거라든지 일부 미국의 이런 미드니켈 양극재도 미국 현대차 JV에도 일부 공급을 할 거예요. 다만 주력으로는 26년도부터 굉장히 오래간 테스트를 했었죠. 사실 LG 얘네들이 LNF가 현대차에 채택되기 위해서 오랜간 하고 굉장히 잘한 거긴 다 잘한 거야. 사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에코프로비 저도 양쪽 다 주주지만 그래서 하이니겔 단결정을 현대차가 얘네들의 직접 결정을 해가지고 파우치는 사실 지금 연통형 같은 경우는 95%까지 이번에 새로 적용한다고 하지만 하이니켈 단결정도 파우치 쪽에는 좀 더 뭐 부가 기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파우치 쪽이 이런 스웰링이라고 부풀어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결정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한 단결정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LNF가 또 된 것도 있고요. 파우치는 상대적으로 아직 원통형보다는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정도도 많이 올라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파우치는 원통형처럼 올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원통형처럼 이런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파우치가 더 뭐 에너지 밀집도는 더 데ን시티는 더 높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왜 26년도인데 아직도 88이야 지금 우리 막 그 구반반 90% 있는데 LNF도 당연히 있지만 파우치의 격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단결정 그렇죠 단결정이죠. 이런 그런 뭐죠? 그냥 일반 그 다결정이 아니고요. 지금 86% 포스코 퓨처엠에서도 86%를 하고 있지만 수율에 굉장히 문제점을 겪고 있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대부분의 물량이 미국 거다. 그래서 현대차 SK온 미국 물량을 하고 LNF가 할 거고 이제 좀 있으면은 뭐 8월에 나온다라고 하죠. LG JV도 LNF가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하고 있다. 그래서 다 3사 다 이용하고 있고 되게 웃긴 거죠. 샘사는 물론 양극재 3사 다 완전히 LG화까지 하고 있고 뭐 소재 회사 다 쓰고 있고 완전히 그냥 경쟁을 철저하게 시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현대차는 완전히 갑의 위치로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큰 소리가 낼 수 있는 이런 물량도 냈고요. 미국에서 이제 공장도 일단은 뭐 10월에 1차 일부 공장이 오픈을 하죠. 완전히 그때 보조금을도 못 받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면 또 엄청나게 또 당연히 그 프로모션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도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현대차 EREV 이런 내연차와의 이런 전기차의 경쟁은 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만큼 결론을 내려보면 현대차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10월도 되면 이 미국 공장이 들어가면 IRA 보정을 받기 시작하면 더욱더 클 것이다. 그리고 이런 포드나 이 GM이 좀 주춤한 상황에서 물론 GM은 좀 낮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가 차량이 중심인데 이런 현대차가 저가 시장을 이 캐즘 시기에 잘 극복을 하고 있고 이 돈까지 보조받으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테슬라 다음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앞으로 더 25년도, 26년도 갈수록 더 중요해지다. 폭스바겐을 능가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갈 것이다. 그래서 가장 SK온이
주력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당연히 에코프로비엠도 얘네들의 실적이 지금 단기적 24년, 25년도는 완전히 다 가져간다고 볼 수 있으니 그런 현대차의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드도 뭐 지금 맛이 간 상황에서. 네, 이상 그래도 오늘 25일 주가가 6월 5일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뭐 GM 이슈라든지 이런 현대차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